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0일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가 전년 대비 2.6% 상승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분기 기록인 5%의 절반 수준이며 전문가 전망치인 3%를 밑돈 수준입니다. 저유가 영향으로 소비 지출이 2006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기업 투자와 연방정부 지출이 주춤하면서 GDP 상승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중국의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28개월 만에 최저치인 49.8로 집계됐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일 발표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제조업 PMI가 201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며 중국의 경기 하강 압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지난달 30일 큰 폭으로 상승하며 1월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감산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3.71달러, 급등한 배럴당 48.2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하락 압력을 받던 국제유가는 이틀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깜짝 기준금리 인하 후 루블화 가치가 올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30일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한 달 만에 기준금리를 17%에서 15%로 2%포인트 내렸습니다. 전격 금리 인하 이후 루블화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하며 장중 달러당 71.78루블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올 초 1달러당 60루블에서 출발했던 루블화 가치가 다시 하락함에 따라 작년 말처럼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혜영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오셨나요? 지난 주말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4분기 GDP 발표가 났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3%, 그러나 결과는 2.6%를 그쳤습니다. 직전 분기로 따지면 반토막난 수준인데요. 이에 따른 실망감은 뉴욕 3대 지수가 안았습니다. 반면 폭등한 쪽은 국제유가입니다. 8% 이상 급등했지만 여전히 50달러 아래에서의 흐름입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도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17%에서 15%로 2%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자, 2월 시장 계속해서 살펴볼 지표들이 많습니다. 12월 개인 지출과 소득 지표 있고요. 1월 ISM 제조업 지표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쪽 고용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식들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마감부터 확인하시죠. 지난 주간 기준으로 뉴욕 3대 지수 모두 2%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4일 만에 반등하나 싶었지만 다시금 하루짜리 반등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먼저 다우지수가 1.45%, S&P 500과 나스닥 역시나 1% 이상의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먼저 마감된 유럽 증시 마감 확인하시죠. 유럽 시장 그리스 부채 재조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강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영국은 이틀째 밀립니다. 0.9% 하락. 이어서 독일입니다. 1월 한 달 잘 나가던 독일 증시 4일 만에 꺾이네요. 0.41% 하락. 프랑스 지수 0.59% 하락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시죠. 2월 첫 거래일입니다. 역시나 준비할 부분들 참 많습니다. 연기금이 계속해서 뒤를 받쳐줄 수 있을지, 또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지될지 중요한데요. 2월 시장 역시나 저희가 함께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샘플러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추천주였던 인터파크 INT 흐름이 좋았습니다. 24,600원 찍고 3%까지 올랐는데요. 아쉽게 5%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무승부입니다. 현재 승률 53승 53무 35패입니다. 자, 인터파크 INT 자세한 전략 중요해 보입니다. 예. 네, 인터파크 INT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쉽습니다. 아쉽게, 5%를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또 플러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또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자, 무승부가 되었고,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추천하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는 좀 올랐지만, 지금 우리가 바랬던 5%는 달성하지 못하고, 갑자기 크게 다시 한번 내리고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봉이죠. 나타나면서 주가가 바닥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다시 한 번 더 거기서 반등이 좀 나타났다, 그죠? 그런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 현재권역에서는 또다시, 우리가,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유가 하락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한 개가 바로 여행업종입니다. 거기 안에서 인터파크 INT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4분기 실적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분기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실적이.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그래서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좀 더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어서요,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들어봐야죠. 오늘 공략주는 5% 가능하겠죠? 네, 그렇죠. 원래 하던 건데요. 쑥스럽네요. 네, 안 되고 난 다음에.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업무역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영업무역은 최근에 이제 스캇이라는, 우리가 세계 최대 자전거 업체를 인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고, 주가는 조금 올랐는 상태였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그림을 한 개씩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요. 자, 스캇에 대한 실적 성장 추이를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매출과 순이익이 나타나 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 최근으로 갈수록 어떻나요? 2011년, 2012년, 2013년으로 갈수록, 자, 매출액과 그리고 순이익이 다시 한 번 더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캇이라는 업체가 동네 구멍가게는 아니고요. 꾸준히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다는 걸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러면 스캇 인수 후에 연계 실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영업무역 인수 이후에 매출 성장 및 이익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익률은 소폭 하락할 수가 있겠죠. 영업무역이 워낙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로, 정평이 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폭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커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아웃도어 업체죠. 아웃도어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자전거, 스포츠용 용품과 상당히 다시 한번 사업의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주가 추이 차트로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저가권역 자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 고가권역으로 다시 한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 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이유는 수급 때문이죠. 수급 때문에 선택을 했는 종목이고, 꼭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53,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영업무역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요, 강연을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대박플러스 시청률 계속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상당히 부끄럽네요. 예, 그만큼 뭔가 있으니까 1위를 하겠죠. 오셔가지고 수급 주포 찾기 해법 대공개라는 이름으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2015년 2월 7일 오후 2시 토요일 날은 유안타증권 구로지점에서 강연을 진행을 하고 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우리투자증권 목동지점, 자, 오목교역 1번 출구 트라펠리스 에비뉴 이마트, 거기 지하에는 이마트가 있고 2층에는 우리투자증권인데 꼭 오셔가지고 함께 시간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둘 다 주차는 가능하니까 그 부분 좀 더 알아보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박플러스 1위에 랭크되어 있는 노하우 전해주신다고 해요.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요. 2월 시장 전망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셀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월의 첫 거래일 개장됐습니다. 코스피 1947선에서의 흐름입니다. 코스닥 591선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월 잘 나가던 코스닥 시장 시총상위 실적 발표 앞두고 계속해서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또한 1월 다소 아쉬웠던 코스피 시장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하죠. 유스탁 유창희 대표,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현재 개장 분위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개장 상황 어떤가요? 네, 개장 상황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가 좀 낙폭을 좀 크게 보이면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아무래도 지난 월요일에 좀 선 반영됐던 부분들이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1948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591포인트, 591.33포인트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물 지수를 좀 보신다라면 베이시스가 좀 꺾이는 모습을 띄고 있어요. 선물 베이시스가 좀 꺾이면서 0.5포인트대로, 그렇다면 약간 프로그램 매수보다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의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수 추가적인 반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율을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원화가 상당히 조금 강하게 최근에 좀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1,100원대로 올라왔던 부분들, 1,090원 이런 모습에서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화 강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러시아도 금리를 인하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원화가 좀
그 약세를 띠고 있는 것을 보신다라면은 주가 자체는 아주 나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좀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수급 상황 듣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소폭이 남아 외인과 기관 매도 흐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수급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네, 일단 장 초반이라 큰 움직임은 없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단 개인이 24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8억 순매도, 기관이 16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와 투신 정도가 좀 주매도 주체로서 역할을 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업종을 좀 살펴드리면 오늘 외국인은 식초에 서비스업, 그리고 대형주, 철강, 금속, 건설, 전기가스, 전기전자 등을 좀 사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좀 매수폭을 늘려가진 않고 있고요. 소폭이나마 좀 매수하는 업종들이 그렇게 많진 않다. 좀 많이 파는 업종을 살펴드리면 일단 장 초반에 금융, 중형주, 유통, 통신, 증권, 기계, 운송장비 이런 순으로 좀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 매도 업종은 금융하고 기계, 통신, 유통 이런 정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늘 운송장비, 그리고 서비스, 종이목재, 전기가스, 운수창고, 섬유의복, 유통 이런 건설 이런 업종들 사고 있습니다. 일단 운송장비를 좀 이 외국인 대비해서 좀 많이 사는 모습. 서비스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모두 양매수를 하고 있고, 전기가스도 마찬가지고요. 건설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좀 많이 파는 업종, 전기전자 많이 팔고 있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담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화학, 금융, 철강금속, 보험, 음식료, 기계, 은행, 의약품 이런 순으로 좀 이 매도를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시장 모두, 양 수급 주체 모두 좀 각기 특징은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일단 외국 개인이 52억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40억 순매도, 기관은 6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종이목재 많이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성장, 그 다음에 의료정밀, 통신서비스, 정보기기 이런 순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많이 좀 파는 업종은 소형주, 중견기업, 대형주, 코스닥 내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제조, 그리고 화학, IT 하드웨어, 벤처, 그리고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반도체 통신 장비. 최근에 좀 기관이 많이 산 업종들은 좀 나올 수 있다, 매물들을 좀 추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기관은 이 코스닥에서 우량기업, 유통, 반도체, 방송 서비스, 음식료, 담배, 오락문화, 통신 서비스, 기타 서비스, 정보기기 같은 업종을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좀 많이 파는 업종은 제조, 그리고 벤처, 제약, 그리고 중견기업, 신성장기업, IT 지수,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금융, IT 부품, 운송장비 부품 매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담았던 업종들은 약간은 좀 포트폴리오를 좀 줄여주는, 비중을 좀 조절해주는 모습을 기관 쪽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선물은 역시나 개인과 기관이 매도,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그러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짚겠습니다. 현재 흐름 좀 어떤가요? 네, 현재 흐름 업종별로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다. 다만 좀 특징적인 업종군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화학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LG화학 같은 경우 2.7%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정유주들 S-오일도 한 2.8%대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정유주하고 화학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운송장비 업종군들 중에서 조선주들도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띄고 있다. 제우조선해양이 한 3.8%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2.5% 정도,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모두 어쨌든 3에서 한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유가 관련된 이런 우려감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항공주들이 좀 약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한 3.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한 3%대 하락. 그러다 보니까 운수창고 관련된 업종군들이 좀 약간 흐름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금융업은 전체적으로 뭐 보합권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군들도 보신다면은 LG 이노텍이 좀 3일 연속 좀 약세 흐름을 띠고 삼성그룹주들도 삼성 SDI 빼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전기전자 관련된 업종군들도 조금은 쉬어가려는 모습을 오늘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관련된 종목군들 보신다라면은 뭐 인터넷 업종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다음 카카오가 1.5%대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좀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약간의 흔들림은 있습니다만은 게임주들이 또 그 업종 내에 있는 종목별 순환매가 연출되고 있다. 컴투스하고 조이시티가 한 3에서 4%대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엔게임이라든지 조이맥스,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기기 쪽도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좀 약한 흐름을 띠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정보기기 업종군들이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요. IT 관련된 뭐 반도체 부품 전체적으로 좀 소폭이나마 약한 흐름을 띠는 것이 코스닥의 시장의 특징이다. 코스닥이 오늘 조금 코스피 대비해서 약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제유가 폭등에 따라 조선 정유 화학 갑니다. 반면 밀리는 쪽은 항공주네요. 업종별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6원 50전 오르면서 출발됐습니다. 1,100원에 개장됐는데요. 자세한 상황 KB 외환선물 정경발 팀장과 전화 연결해 확인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의 우려감이 반영될 것일까요? 달러화 환율 폭등하고 있네요.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6원 50전이 상승한 1,100원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에는 1,100원과 1,101원 50전 사이에 매우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00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그리스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회피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의 예비치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 엔화의 강세와 함께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미국의 산유량이 본격적으로 감축되는 것을 우려해 폭등하면서 GDP 성장률 부진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는 상당 부분 희석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위험 통화들 역시 약세 이후 반등하면서 뉴욕 외환 시장만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대부분의 위험 통화들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위험 통화들이 큰 폭의 약세를 보인 시점은 뉴욕 거래에 앞서 진행된 유럽 외환 시장이었는데요. 그리스와 트로이카 사이에 구제금융 연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유럽 증시와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아시아 위험 통화들은 유로화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로화와 아시아 위험 통화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포인트인데요. 달러와 강세가 배경이 아닌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위험 회피의 상황에서 특히 그리스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화 약세가 아시아 위험 통화들의 약세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도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서 아시아 위험 통화들이 위험 회피성 약세를 계속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엔화와 원화 사이의 동조화가 약해졌다는 것인데요. 두 통화 사이의 동조화는 지난해 11월경에 최고조로 상승한 이후 최근까지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달러 원의 대외 변수로서 달러 N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태를 반영한 유로화의 반응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달러 원의 입장에서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또 그리스발 위험 회피 요인 모두에게 노출이 되어 있는 만큼 달러 강세 요인과 원화 약세 요인이 모두 작용하면서 달러 원의 상승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일 이후 달러 원의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면서 기존의 박스권의 상단인 1091원 40전이 상향 돌파되었고요. 이후 다음 저항선인 1100원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만약 1100원이 안정적으로 상향 돌파가 된다면 이제는 이전 고점인 1112원의 상향 돌파 여부가 향후 중기적인 방향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1112원이 상향 돌파가 된다면 상승 추세로의 추세적인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 상향 돌파에 실패한다면 박스권 행보가 좀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93원에서 1107원 사이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전망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돌발 종목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LG 하우시스입니다. 올해도 호실적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4분기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좋습니다. 반면 실적 때문에 밀리는 쪽은 현대 로템입니다. 현재 신저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종목 흐름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두 종목이 좀 주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일단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호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또 나오고 있네요. 일단 지난해 4분기 시장의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 2015년도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6,884억, 영업이익이 275억,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컨센서스 어느 정도 맞춰주는 부분이었고요. PVC 창호, 바닥재 이쪽에 건자재 출하량이 좀 증가는 했지만 이제 원료가가 좀 하락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좀 수익성이 좋았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도 건자재 출하량의 증가, 화학 원재료의 하락 효과, 실적 개선 지속, 그리고 옥산 공장 이전에 따른 이 설비 효율화 이런 부분도 좀 기대가 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자재주는 LG 하우시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자재주들은 좀 상반기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최근에 일단 주가 흐름이 그런 것들을 극명하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까지 이제 LG 하우시스가 설비 투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이후에 소재나 건축자재 매출액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결국에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이 투자가 효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건자재 업황 자체는 일단 이 정부에서 이 부동산 시장이나 주택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계속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업황의 우상향, 그래서 투자 그리고 매출 증가, 순익 증가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도 좀 한번 살펴드리면 일단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오늘 좀 이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8만 원은 좀 지켜내지 않겠느냐. 이게 120선이거든요. 그리고 120선, 5일선, 11선 해도 17만 5천 원대. 그러니까 저는 18만 원에서 17만 원대까지는 사볼만하다. 그 지금 이제 5일선하고 11선이 조금만 더 반등을 해주면 120선 위에 안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정매열로 진입하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반면에 현대로템은 좀 다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감소 9,414억, 그리고 영업손실이 적자 전환했고요. 324억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철도 부문에서 일회성 손실이 좀 반영이 됐고요. 플랜트 쪽에서 부진이 결국엔 적자 전환으로 발생되는 가장 큰 요인, 이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철도 부문에 있어서 경쟁이 좀 심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어떤 장애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에 국내에서 어떤 부진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도 좀 보이진 않고요. 일회성 비용을 좀
이 자세하게 보면 품질 보증 비용 관련된 충당금 그리고 또 중동 쪽의 매출 채권 상각 손실 등 일회성 충당금이 한 200억 정도 실적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 유가가 또 급락을 하면서 철도 사업부에서 큰 폭의 적자가 좀 났고요. 그 플랜트 역시도 뭐 48% 정도 직전 분기보다 상승을 했는데 중동 쪽의 프로젝트에서 주문 계약의 어떤 변경 그리고 원가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또 손실이 발생을 했죠. 근데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또 유가가 최근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당장의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을 부여하기에도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개선 속도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오늘 최근에 신저가가 나왔는데 일단 바닥권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주가의 또 움직임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SO의 흐름 좋습니다. 전반적인 정유주와 화학주 흐름이 좋아요. 국제유가가 8% 이상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반면 밀리는 쪽은 바로 항공주입니다. 국제유가 수혜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지난해 4분기 호실적 발표했다고 해요. 현재 한 4%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정유화학 가고요. 항공주 밀립니다. 국제유가 관련해서 두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정유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유가가 지난 주말에 한 8% 정도 올라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SO일이 한 3% 가까운, 거의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역시 마찬가지로 4%가 넘는 상승세. GS도 조금 강한 흐름을 띠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GS하고 SK이노베이션 지금 차트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매물대 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 조금 더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추세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유가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SO일은 도계청청 혼자서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연출시켜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윤활 유제,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죠. 엔진 오일 시장에서 워낙에 SO일이 좀 강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정제 마진이라든지, 주요 원재료의 스프레드 가격 자체가 하락세를 보이기보다는 계속 조금 완만한 반등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63,000원대, 한 65,000원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조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기간 조정 가능성도 열어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올라온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기엔 조금 부담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물론 대장주가 더 가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대장주가 좀 쉬어갈 때 아까 말씀드린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GS의 주가 흐름을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하고 결국에는 유가 상승이 좀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제가 봤을 때는 유가 하락이 더 이상 추가적인 유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미 40달러 초중반 그리고 40달러 중후반까지 움직인 상황에서 40달러를 붕괴시킨다라는 지금 어떤 희망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유가에 의한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유가가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주가 자체가 좀 약세를 띌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유가 자체가 40달러 중반이 될지 50달러 초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반등이 없이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띈다라면은 항공주들의 실적 개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은 충분히 더 나올 수도 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은 1분기, 이번에 4분기 때 확인이 됐고요. 1분기 때의 본격적인 유가 하락의 수혜를 얼마나 입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가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적이 추가적인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진지 여부를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 하락이 조금 진행되다 보니까 조선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대우 인터내셔널이 비슷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하다 보니까 유가 하락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좀 띄고 있죠. 실적 자체가 좀 보여준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한 171% 정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매출도 역시 늘어나는 부분들. 다만 이제 그 가스라든지 원래 대우 인터내셔널이 그동안 많이 좀 다른 상사들, 다른 자원 개발주들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 완만한 상승을 보이거나 그도 좀 고가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가스 관련된 시장에서의 높은 성장성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유가 하락과 맞물리면서 좀 약세를 띄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유가가 반등을 보인다라면은 좀 개선될 수 있다. 그렇다면 주가 자체는 좀 더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남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갤럭시아 컴즈. 야, 흐름이 좋아요. 4거래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이 기간에만 74% 정도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LG가 3세인 구본우 씨의 지분 매각 소식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잘 가는 종목 현대증권입니다. 일본계 오릭스가 매각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현재 올라가고 있네요. 이 종목들 흐름 확인해 주시죠. 네, 갤럭시아 컴즈가 1월 28일 날 상한가 마감됐고요. 그리고 1월 29일 날도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도 상한가로 직행했고 오늘도 상한가 직행했는데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요. 일단 이유는 LG가 3세인 구본호 씨와 조현준 효성사장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구본호 씨가 지분 매입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4,100원에서 7,000원대까지 74% 급등했고요. 최근에 이제 구본호 씨가 갤럭시아 컴즈 지분 14.48%를 사들였죠. 3대 주주가 됐고요. 1대 주주가 조현준 효성 사장, 그리고 이 조현준 사장하고 구본호 씨가 손을 잡고 정보기술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배 구조에 있어서 좀 눈에 띄는 특징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구본호 씨가 앞으로 이제 신규 IT 사업에 조현준 사장하고 공동으로 뭐 400억을 투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알려졌는데, 뭐 그것도 봐야죠. 뭐 실질적으로 아직 투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소문은 좀 무성하다.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살 수도 없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얘기는 좀 드리기에는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증권 역시는 이제 본입찰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 오릭스죠. 최근에 일본계 자본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이 위용을 좀 떨치고 있는 것 아닌가, 굉장히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릭스도 그렇고 SBI 그룹도 그렇고 최근에 굉장히 좀 이 과거에 이제 대부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업, 그러니까 양성화된 금융업 쪽으로 좀 나오는 모습들인데, 1월 30일이었죠. 현대증권 매각 주관사인 이 산업은행 일본계 오릭스를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요. 오릭스는 이제 자베지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현대증권은 약 1조 원 넘게 인수할 예정으로 인수할 예정이고요. 현대그룹이 향후에 현대증권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는 콜옵션들도 보장은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현대증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오는 3월 현대그룹과 주식 매매 계약서 체결 뒤에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등 행정 절차 완료하면 이제 5월쯤에 대금을 납입하고 거래가 종료가 되는 계획을 좀 잡고 있죠. 그래서 일단 오릭스 프라이빗 에쿼티 코리아 선정이 되면서 현대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22.43%와 동반 매각권을 가진 사모펀드인 자베즈 파트너스의 지분 9.54%, 그리고 나티시스은행 4.74%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6.9%입니다. 그래서 일단 1조 원 정도 인수제한가를 써냈고요. 장부가를 또는 주당 가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잘 판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일본계 그룹의 어떤 이 국내 이 회사들의 인수,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에 띈다라는 말씀드리고, 기술적으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죠.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굉장히 좀 고점에 올랐다가 뉴스 플로우 나온 이후에 좀 밀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증권도 뭐 동양종금증권이나,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죠. 지금 유한타증권이고, 동양증권이 유한타증권으로 바뀌었고, 최근에 이제 M&A 된 또는 이런 매각된 증권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정상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기간에 일단 모멘텀은 충분히 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증권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거면 현대증권은 유독 강한 이유는 역시나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매각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백신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올 들어서 두 번째 구제역 감염된 소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현재 제일바이오, 8호 이글벳, 중앙백신까지 흐름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이시티입니다. 올해 모바일 매출 쪽에서의 실적 확대 기대감이 강합니다. 이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백신주 먼저 확인해 주시죠. 네, 백신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천 시내에 있는 소 한 마리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가 뭐 이런 부분들 도 주가가 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추세를 전환시키기보다는 단발적으로 올라오고 좀 그것이 마감되는 것이 과거의 흐름이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떤 모멘텀이 없던 상황에서 좀 오늘 구제역이라는 것을 틈타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반등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죠. 뭐 한 2에서 3%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 하시다가는 조금 손실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바닥권까지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없겠습니다만은 반등 자체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조이시티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6,000원대로 3%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게임주 중에서는 뭐 컴투스라든지 조이시티가 조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건십 배틀이라는 게임을 만드는 업체를 인수를 좀 했고요. 그것이 안드로이드 쪽으로만 해도 한 3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주주 히어로 역시 뭐 좋은 흐름을 띠면서 이러한 게임들이 해외에 진출한다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적이 좀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은 있어요. 주당 순이익 EPS가 2,187원 정도까지 갔고요. 퍼 15배를 적용한다면은 주가 자체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판단을 쓰겠습니다만은 약간의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27,000원대가 지난 12월 달에 고점대였고요. 이번에도 약간의 맞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띄었던 자리, 또 작년에도 그 자리 이상으로 가기에는 쉽지가 않았던 걸 본다라면은 일단 심리적인 마지노선까지 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접근할 때는 차라리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27,000원 안착을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짱 돌발 종목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죠.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장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갈까요? 네, 일단 뭐 오늘 흐름도 똑같은데 중소형주는 이제 비중 축소하실 때 된 거죠. 중소형주는 비중 축소하시고 대형주의 비중 확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코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은 뭐 이렇게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분간은 좀 이 리스크 관리는 중소형주 쪽에서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대형주는 일단 뭐 유가가 좀 반등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수급상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을 우위에 좀 놔두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종합해 봤을 때 좀 대형주는 크게 밀릴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중소형주 쪽에서의 어떤 이 현금을 좀 창출해내서 대형주로 좀 실어놓는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률 관리에 있어서는 뭐 비중 축소는 중소형주 하시고요, 대형주는 비중 확대를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 비중 축소, 대형주 비중 늘리자 하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략 갖고 가세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계속해서 조정에 대한 신호가 나왔었고요. 코스피도 약간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조금 확인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은 게 특히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 악재가 좀 나온 상황에서도 외국인들 수급이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선물로만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매도로 반전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이라든지 유가증권 시행 수급 변화, 특히 선물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얼마나 급격히 변화가 되는지, 변화가 없다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조금 한 번에 충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예의주시하시면서 이번 주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돌발 종목과 투자 전략 두 분과 세워봤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구간 시장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의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코스피 올라갑니다. 1952선까지 올랐습니다. 외인과 기관 흐름 좋은데요. 코스피 현재 1952.48포인트입니다. 수급 상황 확인하시죠. 자, 현재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170억 원, 현재 좀 늘렸네요. 190억 원 매도 흐름이고요. 기관은 매수세 좋습니다. 171억 원, 외국인이 소폭 좀 줄었습니다. 25억 원의 매수 우위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부분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반면 코스닥은 계속해서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587선에서의 흐름입니다. 현재 0.76% 밀리고 있네요. 수급 상황 확인하시죠. 자, 코스닥 개인만 삽니다. 이 코스피 시장과는 전혀 상반된 수급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00억 원, 기관이 64억 원의 매도 우위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상황과 함께요. 여러분들 이 증권사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5인의 투자 전략 확인하시죠. 먼저 최희승 차장입니다. 실적 안 되는 개별주, 테마주에서는 탈출하자라고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입니다. 이 유가 급등과 신흥국의 자금 유입의 가능성 얘기하시면서 이 무난한 반등을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IT와 헬스케어 관심은 지속적으로 갖고 가자라고 하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입니다. 낙폭과대 대형주들의 관심을 두자라는 의견. 안상현 대리입니다. 건전한 조정 중이다. 이 관망 관점을 유지하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 확인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갈까요? 네, 일단 글로벌 증시가 지금 다우도 좀 빠지고 좀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연출을 했었는데 중국 PMI 지수가 50 언더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지금 플러스, 코스닥은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쨌든 국내 증시는 사실 글로벌 증시하고 좀 디커플링 돼서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보시면은 개별주들 좀 하락 흐름이 좀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는데 역시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개별주들, 소위 말해서 이제 1월 초부터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조금 엑시트하시는 전략이 좀 맞으실 것 같고요. 테마주들도 마찬가지로 실적 안 되는 종목들은 좀 과감하게 좀 버리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조정 시에 좀 매수해 볼 만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중국 출전 관련해서 좀 내수주 관련해서는 눌림목 발생하는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분할 매수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종목은 일일이 좀 일거하진 않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낙폭과대 대형주들 지금 원유가 지금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8.3% 급등을 하면서 조선 철강, 건설 정유 이런 종목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인 어떤 관심에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원유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연관성을 확실하게 찾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어쨌든 올라가고 나서 이유를 찾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늘 그래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따라잡는 그런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에 좀 관점을 두고 이게 지속 가능한지 여부는 좀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안 되는 개별주 테마주에서는 나오자 반면 중국 쪽이죠. 춘절 관련한 내수주들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최희승 차장님 오늘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시장이 좀 변동성이 또 나오고 있죠. 일단은 코스닥에서의 좀
급락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587선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요. 글로벌 증시의 영향 탓인가요? 일단은 그 부분 때문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590선이 오늘 지지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장중의 흐름으로는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없고요. 장 후반에 그러니까 590선이 지켜져야 코스닥은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590선을 오늘도 지켜주리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크게 대형 악재라고 할 것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종합주가 지수도 보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군에서는 오히려 실적이 좋게 나와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는 반면에 지금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에서 실적이 안 좋아도 지금 올라오는 지금 기현상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굳이 지금 이 구간대가 위험한 구간이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니라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형 종목군과 지난 종목군 위주로 좀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IT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코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지금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잘 지켜주고는 있어요. 어느 선상에서는 지지대를 분명히 형성해가면서 지켜주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자, 이 지지대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은 이제 국제유가의 반등과 좀 더불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정유화학들이요, 국제유가 반등을 하니까 급하게 조금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정유화학이 지금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세요. 근데 국제유가라는 것이요, 지금 8%대 반등은 나왔습니다. 급반등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추세적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직은 추세상으로는 하락 쪽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나 계속 주가도 마찬가지고 국제유가도 마찬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는 자리대가 있고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자리대가 있습니다. 그 자리대에 지금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철강금속은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나왔는데도 다시 반등세는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기계건설, 금융주가 크게 지금 계속 좋지 못한 모습이고, 증권주는 지금 IB, 즉 인터넷뱅크 때문에 조금 괜찮은 모습입니다. 보험이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샤오미 이런 관련주들도 조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종목군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이 조금 소폭 조정이 지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물 인터넷 쪽은 조금 저점을 주면 어김없이 반등세가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강 쪽에서 일단 그 반등세가 조금 좀 나오고 있고요. 문화 콘텐츠 쪽은 지금 소폭 조정인데 이거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인성정보가 오늘 6%대 급락이 나오는 것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의 실적이 이제 바닥권역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확신이 된다면 굳이 여기서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는 다시 지금 재상승 구간, 그리고 사물인터넷은 여전히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거기서 횡보가 나오면서 에너지를 또다시 축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 보십시오. 자, 오늘 간다 3,000포인트에 드릴 얘기는 위험자산 선호도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증권가 쪽에서 보면 계속해서 지금 휴면 자금들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위험 자산, 그 안전 자산 쪽에서 너무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예금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리고 부동산도 결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 쪽에서의 선호도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속된다면 증시는 또 한 번 큰 또 상승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유럽 사태가 제일 지금 글로벌 증시 측면에 보면 대외적 변수 요건이에요. 근데 이 유럽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위기가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의 이제 시리자당 당수죠. 당선된 당수가 치프라스 총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그리스 국민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 재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려고 할 것이고, 트로이카인 유럽연합, 그리고 ECB, 그리고 IMF 이 세 군데에서는 재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 그 부분이 지금 좀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지금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증시는 지금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우려의 나빠질 게 없다는 인식의 확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안정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저는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구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큰 변동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 동반 상승의 모습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어디 자금들이 빠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자금이 많이 유입된다는 것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증시 거래대금의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 거래대금의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지금 중장기적 포지션으로 봤을 때도 크게 나쁜 자리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제가 지난 주말에 부산하고 창원하고 강연회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제가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참석은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 주식시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식이나 모든 일은요,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주식시장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서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강의들 많이 들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 방송 마치고요, 바로 오늘 또 신문 강좌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 강좌니까요, 요 방송 마치고 10시 10분부터 제가 11시까지는 공개 강좌를 하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공개 강좌에 많이 들어오셔서 오프라인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온라인에서도 여러분들 공개 강좌를 통해서 시장의 해안들을 찾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2월의 첫 거래일부터 시장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50선에서의 흐름입니다. 51선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밀립니다. 588선에서의 흐름입니다. 자, 이 개별 종목 장세의 주도권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는 걸까요? 오늘 시장 코스닥 580선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서울경제TV에서 2월 전략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